네, 안녕하세요. 7주차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7주차 1교시에는 오리가슴살 그 시원한 오렌지 냉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리가슴살 그 재료에서는 훈제 오리 가슴살이 이제 2쪽, 그리고 오렌지 1개, 토마토 1개, 양상추가 50g, 그리고 허브랑 적채가 이제 약간씩 필요하고, 그리고 오렌지 껍질, 오렌지 껍질은 이제 1개 정도. 오렌지 껍질 벗겨서 그 안에 섬유질을 벗길 때는 이제 칼이 좀 잘 들여야 되겠죠. 칼이 좀 미끄러지면은 손이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자, 껍질을 이제 1개가 장식용으로 필요하고, 그래 크림 그 소스도 이제 필요한데, 크림 소스는 이제 레몬 주스 1티스푼에다가 마요네즈 1컵, 생크림이 4분의 1컵, 벌꿀이 이제 3티스푼, 소금 1티스푼, 이제 후추가 이제 2분의 1 티스푼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자, 재료 준비가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훈제 오리를 이제 얇게 이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오렌지와 그 토마토는 한입 그 크기로 이제 썰어주고, 양상추와 그 허브는 손으로 이제 뜯어서 이제 깨끗이 씻어서 물기 제거하고, 그리고 해놓고, 그래 적채도 이제 곱게 채 썰고, 이제 적채 같은 거는 곱게 채 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곱게 썰 때는 그 항상 그 반대결로 썰어줘야지 이제 곱게 나옵니다. 채가. 양배추 썰 때도 마찬가지고, 적채 쓸 때도 마찬가지. 결의 반대로 썰어주면 채가 좀 곱게 나오겠죠. 그리고 장식용 오렌지 껍질은 잘 이거 이제 잘게 이제 다져서 이제 섬유질을 뱉고 제거해 준 다음에 이제 잘게 다져서 준비해주고, 그다음에 그 크림 소스. 자, 크림 소스는 재료를 모두 준비해가지고 모두 그릇에 넣고 거품기를 이제 사용해서 골고루 이제 섞어주면 이제 크림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얇게 썬 그 오리를 담고, 그다음에 양상추, 허브, 적채를 올려서, 자, 소스를 끼얹고 다진 그 오렌지 껍질을 이제 뿌리면은 오리 가슴살 그 시원한 오렌지 냉채가 완성이 됩니다. 말 그대로 냉채다 보니까 재료가 시원하면 좋겠죠. 특히 소스도 시원하면 좋겠고, 모든 재료를 시원하게 해서 이게 갈증도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원하게 해서 만들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그 시중에서 그 판매하는 훈제오리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량으로 담으면 전체 요리 응용도 가능하고, 특히 여성 고객이나 어린이에게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소량으로 했을 때는, 자, 코스 요리에서 에피타이저로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냉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요 재료 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면은, 자, 냉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웰빙 웰빙 쌈에서는 그 횟감 중에서 이제 흰살 생선으로 한 150g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고급 야채 이제 적당히, 그리고 로메인도 마찬가지 적당량, 그리고 양파가 이제 2분의 1개, 그리고 무순도 이제
약간 좀 적당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한 개, 그리고 새싹 채소, 새싹이 이제 적당량, 그리고 소국화꽃, 이제 식용꽃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쌈장이 이제 30에서 50cc 정도. 이제 먹는 고객에 따라 이제 적당히 제공하면 되겠죠. 그 쌈장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이 재료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 횟감은 일반적으로 그 방법으로 그 손질한 그 후에 두세 시간 그 숙성시켜서 이제 잘게 썹니다. 자, 생선은 항상 생선은 항상 숙성을 시킴으로써 다 쫄깃하고 또 오히려 맛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생선도 두세 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주면 맛이 한결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야채류는 따로따로 잘 씻어가지고 물기를 완전 이제 제거하고 이제 접시에 이제 보기 좋게 이제 담아주고, 그리고 양파는 닝 모양으로 썰고, 그리고 토마토는 8등분 정도 해서 그 야채 사이에 이제 담아주면 되겠죠. 되도록이면은 토마토는 끓는 물에 살짝 칼집을 넣어서 끓는 물에 살짝 10초 정도 살짝만 칼집을 넣어서 데쳐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흐르는 물, 차가운 물에 담궈 놓으면 이제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손질해서 8등분 정도 해서 야채 사이에서 담아주고, 그리고 야채 위에 야채가 뭐 여러 가지가 담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야채 위에 횟감을 올리고, 횟감을 이제 얇게 숙성시키니까 잘게 썬 그 횟감을 올리고, 새싹과 이제 소국화꽃으로 꽃으로 이제 장식을 해주면은 웰빙쌈 이 재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회는 참고로 회는 뭐 초고추장이나 와사비 또는 뭐 막장에 찍어 먹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생 와사비를 발라가면서 간장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맛소금이나 천연 소금에 회를 찍어 먹는 식도락가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약간의 내문을 이제 곁들이기도 합니다. 자, 쌈장은 그리고 또 쌈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맛이 이제 쌈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멸빙쌈이 이렇게 순서대로 뭐 어렵지도 않고 이렇게만 하면은 웰빙쌈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해산물 마리네이드. 해산물 마리네이드는 이게 이제 요건 재료를 보면은 쭈꾸미, 오징어, 모시조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 정도면 이제 2인분 이 정도 양이면은 300g 정도, 이렇게 해산물 300g 정도 하면은 이게 2인분 기준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소금이랑 후추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해산물 마리네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드레싱이 좀 필요하죠. 드레싱은 이제
레몬 한 개에다가 올리브 오일 20cc, 다진 마늘 10cc, 소금, 후추, 그리고 붉은 양파가 이제 2쪽, 그리고 샐러드 야채 이제 적당히 이제 필요하고, 오렌지가 반 개, 토마토가 반 개, 방울토마토 한 4개 정도. 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은, 자, 소금, 후추를 이제 한 작은 술 정도 넣고, 자, 즙을 짜내고 난 그 즙을 짜고 난 그 레몬을 넣은 그 뜨거운 물에 이제 해산물을 이제 데칩니다. 자, 해산물을 다 데치는 거죠. 데치는 것은 데친다는 것은 1분 이내에 하는 것을 데친다고 하죠. 1분 이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삶는다고 합니다. 삶는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편이죠. 그래서 소금, 후추 뭐 넣고, 레몬 또 넣고, 여기다 또 식초가 있으면 식초도 한 방울 넣고, 이래서 해산물을 이제 데쳐내고, 그리고 해산물을 이제 데치는데, 여기 이제 뭐 새우, 쭈꾸미, 오징어가 오시조개 등이 있다 하면 이제 새우를 먼저 이제 새우가 데쳐내고, 새우가 익으면 나머지 해산물 넣어 데쳐내면 되겠죠. 그 시원한 곳에 두어 이제 식으면 이제 냉장고에 이제 보관하면은 더 이제 신선하겠죠. 그리고 이제 드레싱을 이제 만들어서, 드레싱은 만들어 가지고 시원한 냉장고에 해산물을 이제 건져 넣고, 시원한 곳에 두었다가, 드레싱을 만들어서 시원한 곳에 두었다가 해산물을 시원한 해산물에 이제 버무리면 되겠죠. 자, 그릇에 준비한 그 야채를 담고 해산물을 올린 뒤에 그 오렌지, 뭐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이제 위에다가 데코레이션을 하면은 해산물 마리네이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참고로 그 드레싱을 만들 때 레몬즙에다가 다진 마늘, 소금, 후추를 이제 볼에 넣고 이제 거품기를 섞어만 주면은 드레싱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그리고 거기다 이제 올리브유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거품기로 잘 섞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해산물을 삶은 물은 이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드레싱에 더 맛있을 거라 싶어서 삶은 물을 넣을 경우도 있으면 이제 드레싱이 좀 색깔도 변하고 맛도 이제 드레싱 맛이 안 나겠죠. 혹시나 해서 해산물 삶은 물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드레싱 재료 자체로만 섞어주면은 드레싱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물을 드레싱에 묻혀서 야채 담고 해산물을 담고 나서 뭐 토마토, 방울토마토로 장식하면은 해산물 마리네이드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모두 코스 요리에 소량으로 해서 에피타이저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다이아나 마이트 롤이라는 것은 자, 재료를 살펴보면 이제 새우 3마리가 필요하고, 고춧가루가 한 티스푼, 이제 볶은 김치가 30g, 김이 1장, 그리고 초밥 밥이 이제 180g, 그리고 참기름이 이제 약간 필요하고, 흰깨 적당량, 생강절임 이제 한 초생강이죠, 적당량, 락교도 마찬가지, 튀김옷 이렇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재료는 간단한데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새우는 이제 머리, 내장, 껍질을 이제 제거하고 튀김옷을 이제 입혀서 튀겨낸 다음 남은 튀김옷을 이제 고운 채에 대고 이제 된가스를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는
잘 익은 걸로 이제 준비해서 그 물기를 짠 후에 잘게 썰어서 이제 참기름을 약간 넣어 이제 볶은 다음에 이제 참깨 좀 뿌려주고, 그리고 김은 살짝 부어서 이제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랩을 세운 김발을 준비하여 랩을 이제 랩을 세운 김발을 준비하여 김을 깔고 밥을 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고춧가루를 뿌리고 튀김을 이제 얹은 다음에 김치볶음, 그다음 김치볶은 거 넣고 자 노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루드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노래 그 끝부분에 된가스를 뿌려 말고 일정한 간격으로 썰어준 다음에 그 노을 위에 된가스를 한 번 더 뿌리고 접시에 담아서 초생강이랑 락교로 장식을 하면 이게 다이아나마이트 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참고로 튀김옷은 그 계란물과 박력으로 1대1 계란과 그 박력분을 1대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고, 튀김옷은 사용하기 직전에 만들어서 사용해서 바삭한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튀김옷은 그 차가운 곳에서 차갑게 해서 하면은 튀김이 더 바삭합니다. 그래서 반죽물은 시원하게 해서 하면은 바삭함이 식어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튀김의 그 바삭함, 항상 반죽이 됐든 재료가 됐든 시원할수록 바삭한 것을 느끼는 거는 그 시원하기 때문에 이제 바삭하게 것을 느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드래곤 롤은 요것도 이제 누드롤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장어 구이가 반마리, 오이채가 이제 4분의 1개, 김이 1장, 아보카도 1개, 여기도 초밥이 이제 한 180g, 그리고 장어 소스가 이제 적당히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어는 구워서 이제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아보카도를 얇게 점여서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랩을 세운, 역시 김발에다 랩을 세워 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김을 깔고 이제 초밥을 펴준 다음에 노을 위에 얇게 점인 아보카도를 일정하게 얹고 랩으로 세운 모양을 이제 잡아주고 이제 10개 정도 나오면 되겠고요. 그 랩을 이제 벗기고 이제 랩을 이제 모양을 잡기 위해서 이제 랩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담고서 그 소스를 끼얹고 이제 초생강이랑 락교로 이제 곁들여 내면은 이제 드래곤 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장어 소스는 그 시판하는 것을 이용해도 되지만은 직접 만들어 사용해도 더 좋겠죠. 직접 만드는 경우에서는 그 다시물이 이제 5티스푼, 그리고 간장이 3티스푼, 그리고 맛술도 3티스푼, 그리고 설탕 2티스푼, 그리고 생강이 이제 2분의 1 다진 것을 모두 그 냄비에 넣고 약한 불에 걸쭉해질 때까지 이제 끓이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어 소스가 이제 완성이 돼요. 장어 소스는 뭐 이렇게 이거 이외에도
업소에서는 이거 이해도 재료가 많이 들어가지만은 이렇게 이제 노래 드래곤 노래 그 장어 소스를 뭐 이렇게 만들어 쓰려면은 이거 뭐 다시브라고 간장, 맛술, 설탕, 생강 이 정도만 넣고 모두 냄비에 넣고 약한 불에서 걸쭉하게 조리면은 이것도 훌륭한이 있기 때문에 해서 이 드래곤 돌에 이렇게 소스를 장어 소스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써도 훌륭합니다. 자, 스테이크 돌. 자, 스테이크 돌은 스테이크 돌 그 재료에서 고기가 재료가 한 200g, 그리고 양파가 1개, 피망도 1개, 그리고 이제 김이 1장, 그리고 초밥도 180g, 그리고 흰깨 깨도 약간 흑임자도 약간 소금, 후추, 간장, 장어 소스 역시 이제 약간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재료 준비가 이제 돼 있으면은 자, 소고기는 그 적당한 크기로 채를 이제 썰어서 이제 기본간 소금, 후추 이제 밑간을 해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양파, 피망도 이제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팬에 이제 기름을 이제 약간 두르고 그 소고기를 이제 볶고, 소고기를 볶다가 이제 양파하고 피망, 채 썰은 것을 넣고, 자, 소금, 후추로 이제 또 간을 약간 해주면서 이제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김발에 역시 또 랩을 써야 되겠죠. 랩 세우 것을 준비하고, 자, 김을 깔고 그 밥을 펴준 후에 이제 뒤집어서 그 재료 소고기랑 야채 볶음 그 재료를 이제 넣고 이제 말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썰어서 이제 8등분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다가 흰깨랑 흑임자 이제 뿌려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접시에 이제 장어 소스를 약간 뿌리고 이제 눕혀가면서 이제 약간 눕혀가면서 이제 담아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초생강이랑 곁들이면 되겠죠. 역시 여기서도 이제 장어 소스, 여기서도 이제 소스 접시에다 여기 장어 소스를 이제 약간 뿌리면 좋은데,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대로 다시브라고 간장, 맛술, 설탕, 생강 다진 것 넣고 이제 조리면 이제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뭐 장어 소스는 이제 시판하는 제품 이용해도 되겠지만은 만들어 쓰는 게 바로 그래도 만들어 보는 게 그 직접 느껴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그렇게 나을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도 스테이크 롤도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이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새우 베이컨 말이도 재료는 간단합니다. 재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새우가 10마리, 그 베이컨이 10장, 케이준 페이퍼 10g, 이제 후추도 약간, 소금도 약간 필요하고, 밀가루랑 버터도 약간씩 필요합니다. 자, 그 새우는 껍질을 이제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손질한 다음에 꼬치로 꽂아서 이제 고부라지지 않기 위해서 꼬치를
꽂아서 밀가루를 묻힌 후에 이제 베이컨으로 이제 말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케이준 페이퍼를 약간 뿌려주고 팬에 기름을 좀 두른 다음에 버터도 넣고 이제 기름 버터만 넣었을 때는 이제 금방 타버리니까 이 버터가 금방 타버리니까 그래서 기름 두르고 버터를 좀 넣으면 그 은근한 화력을 하면 한쪽 그 면이 색깔도 내기도 좋고 익히는데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 면이 뭐 60% 이상 뭐 구워지면은 또 뒤집어서 뭐 반대쪽도 익히면 되겠죠. 그래서 타지 않도록 불 조정을 이제 잘 하면서 구워가지고 이제 건져 놓으면 이제 기름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제 접시에 담고서 그 레몬이라든가 파슬리를 이제 장식을 하면은 이게 꼬치가 꼽아진 상태로 이제 길쭉하게 이렇게 새우 베이컨 마리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베이컨은 그 활용도가 이제 높은 재료다 보니까 각종 전체율에 이제 활용하기도 좋죠. 그래서 요렇게 뭐 재료도 간단하지만은 준비만 되면은 바로 뭐 새우 베이컨 마리는 바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기왕이면 모양을 좀 더 보기 좋게 하려면은 자 꼬리와 머리를 또 살려주면은 보기는 더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새우 베이컨 마리는 이제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우 스카다스시. 스카다스시는 그 재료가 왕새우 이제 큰 걸 얘기합니다. 큰 왕새우는 말 그대로 왕새우 한 마리, 소금이 좀 필요하고 초밥밥이 한 60g 정도, 그리고 계란 노른자가 3개 정도, 그리고 락교, 적당량 파슬리 와사비가 약간씩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재료가 간단한데 재료 준비가 되면은 계란을 한 11분 정도 삶아서 식힌 후에 노른자만 채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새우는 이제 꼬챙이에서 끼워서 이제 소금물에 이제 삶아서 이제 식혀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초밥을 이제 만들어서 초밥밥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새우 껍질을 이제 벗기고 머리는 떼어 놓은 다음에 배 쪽에 이제 칼집을 이제 넣어 이제 펴고 그리고 초밥을 만든 그 계란 노른자를 넣고 버무려서 노란 초밥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초밥에다 이제 계란 삶은 그 노른자를 넣고 이제 버무려서 이제 초밥을 만들어 놓고, 자, 밥을 새우 속에 들어갈 정도로 가늘게 모양을 내주고 새우 안쪽에다 와사비를 약간 발라주고 길게 그 바른 그 다음에 그 새우 그 속에 들어갈 정도 그 밥을 넣고 새우 모양 초밥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썰어서 대나무 모양 접시에 이제 담습니다. 그리고 새우 머리를 이제 장식하여 이제
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참고로 계란 삶는 방법은 냄비에 찬물을 준비하고 소금과 식초를 넣고 계란을 넣어 삶는데, 물이 끓기 시작하여 11분 정도면 이제 완숙이 익습니다. 그래서 계란은 이제 식초를 넣는 경우는 식초를 많이 넣는 게 아니라 한 방울 정도 살짝 썰어 놓으면 이제 계란 까기가 잘 까집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이제 계란색이 흰자가 누렇게 변하는데, 한 방울 정도만 떨어뜨리면 변하지도 않고, 자, 계란 어느 계란이든 잘 까집니다, 껍질이. 그래서 식초를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이제 삶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란 삶아봤지만은 잘 안 까, 껍질이 안 벗겨질 때가 있죠.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식초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계란 까는 데는 아주 잘 까집니다. 새우 스카다스는 이렇게 하면은 바로 완성이 되겠네요. 자, 그럼 레몬향 참치 다닫기. 여기에서 이제 재료는 햇감용 참치가 이제 400g이 필요하고, 그리고 참마가 300g, 토마토가 1개, 오이가 2개, 무 간 거, 무즙이 80g, 그리고 와사비가 2티스푼, 그리고 샐러드유가 2티스푼, 그리고 레몬즙이 약간 필요하고, 참깨도 약간 필요하고, 다시물 2티스푼, 간장도 2티스푼, 대파가 이제 약간 필요합니다. 자, 요 정도 400g 햇감용 참치가 400g 정도 되면은 이게 한 4인 기준 됩니다. 이게 4인 기준. 그래서 만들 때는 냉동 참치는 약간 미지근한 소금물에 녹여 이제 면보에 싸놓고, 냉동 참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미지근 바닷물 정도, 소금 그 정도에서 해서 면보에 싸 놓으면 이제 수분이 좀 맞으면서 빛도 나겠죠. 그리고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샐러드유를 한 2큰술 정도 이제 둘러서 달군 다음에 참치를 중간 불로 겉부분만 살짝 익는 정도로 가볍게 구운 다음에 냉장고 안에서 이제 식혀둡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식혀두고 무 간 거 한 120g과 레몬즙 1개분을 이제 만들어 두고, 참마는 껍질을 벗겨서 이제 깍둑 썰고 레몬즙을 이제 뿌리고, 그리고 토마토는 이제 껍질과 씨를 이제 제거한 뒤에 사각형으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 그리고 오이는 껍질을 한 줄씩 건너 깎고 1cm 폭으로 둥글게 이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먹기 좋게 썰어서 이제 그릇에 이제 담고, 무 간 것과 와사비고 대파 잘게 썬 것을 이제 올려서
참깨를 뿌리고 그 참마와 그 토마토를 이제 곁들이고 그 다시물 2큰술에다가 그 간장 2큰술을 먹기 직전에 뿌리고 뭐 꽃이 있으면 꽃으로 장식을 하면은 이제 레몬향 그 참치 다대기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치는 그 겉만 살짝 익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안에는 그대로 그 참치의 그 붉은색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소스를 만들어 이용하면 여러 가지 맛도 이제 즐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몬향 참치 다닥기는 참치 해동할 때 완전히 왜냐면 얼은 상태에서 그냥 겉만 해만 되면 속에는 얼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치는 얼었을 냉동 참치일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녹인 다음에 해야 되겠죠. 소금물에 해서 이렇게 하면은 보기도 좋고 아마 이제 겉은 불에 팬에서 겉으니까 겉은 익었으니까 겉은 흰색이 띄고 안에는 붉은색이 띄고 색깔도 이제 보기 좋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소스를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게 레몬향 참치 다닥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새송이 녹차튀김. 새송이 녹차튀김은 그 재료가 새송이가 2개, 그 생선살 다진 거가 한 80g, 그리고 이제 파슬리가 이제 적당히, 레몬도 적당히, 후추도 약간 필요하고, 소금 후추가 약간 필요하고. 자, 튀김옷은 또 미리 만들어서, 모든 튀김은 마찬가지로 차갑게 차가운 물로 차가운 것으로 하면은 차가운 물로 이렇게 해서 반죽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더 좋겠지만 튀김옷을 미리 만드는 게 좋겠죠. 녹차가루 5cc에다가 무죽 30, 실파 약간, 계란 노른자 1개, 물이 한 150cc, 튀김 기름 이제 적당히, 튀김 소스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튀김옷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보관해 뒀다가 그러면 이제 튀김을 바삭하기 위해서 이제 튀김옷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 후에 이제 재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생선살을 이제 다져서 이제 소금 후추로 이제 밑간을 이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새송이는 이제 4개 내지 5쪽으로 이제 잘라주고, 새송이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송이에 그 튀김 가루를 묻혀서 그 생선살 그 양념한 것을 양쪽에서 그 감싸 줍니다. 그런 다음에 양념한 생선살 튀김옷을 입힌 송이로 양쪽 모두 이제 감싼 다음에 그 튀김옷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녹차가루를 묻혀서 이제 튀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물은 다시물 그 6티스푼에다가 맛술이 하나, 진간장이 하나를 이제 살짝 끓여서 소스를 만들어서 이제 약구미와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즙과 그 실파를 이제 곁들여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튀김옷은 튀김 가루와 물 이제 1:1 비율을 섞어서 이제 만들면 되고요.
새송이 사이에 그 새우살이라든가 닭고기, 뭐 돼지고기, 오징어살, 다진 거 넣어서 이제 응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튀김의 변화를 주는 요리를 이제 활용하면은 그 다른 재료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튀김이다 보니까 새송이 녹차 튀김에서는 이렇게 그 튀김옷은 바삭하기 위해서 찬물에서 좀 차가웠게 해서 하면 되고, 그래서 뭐 재료 손질은 새송이 썰어놓고 생선 다지려놓고 해서 이렇게 생선은 다졌을 때는 소금, 후추, 밑간을 꼭 해야 되겠고, 새송이는 크기에 따라서 몇 등분 하냐 이렇게 잘라놓으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튀김옷을 만들어서 입혀서 재료를 묻혀서 튀김을 입혀서 이렇게 튀기면 바삭한 그 새송이 녹차 튀김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이번에는 이제 마전. 마전의 그 재료는 참마가 이제 300g, 그 양파가 2분의 1개, 전분이 100g 정도, 쑥이 50g, 전복이 120g, 청피망, 홍피망이 이제 2분의 1개씩 필요하고, 소금, 후추, 간장, 참기름이 이제 약간씩 이제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재료 준비만 되면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파, 피망을 이제 잘게 썰고 전복도 이제 다져서 준비한 다음에 살짝 이제 볶아주고, 그리고 참마는 그 강판에 이제 갈아두고, 이제 쑥은 이제 이파리 부분만 이제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은행이 혹시 여기다 또 첨가해서 은행이 있다면 은행도 있으면은 그 은행도 끓는 물에 데쳐서 껍질을 이제 벗겨서 준비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그 재료의 그 전분, 소금, 후추, 간장, 참기름으로 이제 간하여 이제 반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참마 갈은 거랑 양파, 피망, 전복 뭐 이런 재료를 소금, 후추, 전분, 참기름 넣고 이제 반죽을 해주고, 보이는 면에 그 쑥과 은행을 얹고 이제 노릇노릇하게 이제 전을 부치면 되겠죠. 접시에 담고 장식으로 어떤 그 재료가 야채류가 예를 들어서 참나물이 있다든 어떤 재료가 있으면 마전을 접시에 담고 양 사이드에다가 어느 야채든 그런 이제 장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마전이 재료 준비만 이렇게 해서 바로 노릇노릇하게 해서 이제 보이는 곳에다가 쑥갓하고 은행 올리고 이렇게 노릇노릇 붙여내면 마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모둠 초밥. 자, 모둠 초밥에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모둠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 배추속도 준비를 해봤고, 배추속, 도미, 주드로, 농어, 학꽁치, 날치알, 초생강,
그리고 강어, 강어, 참치, 뭐 여러 가지 그 생선을 준비해서 뭐, 그 밥, 또 초밥도 있어야 되겠죠. 밥, 초밥, 초밥도 준비를 해서 그 초밥은 그 초대리를 만들어서 밥이 따뜻했을 때 이렇게 초대리를 넣고 뒤적뒤적해서 펼쳐놔서 초대리가 밥에 스며들게끔 그렇게 펼쳐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쌀을 씻어서 밥도 초밥밥도 그 계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쌀에기가 없고 쌀알이 굵은 쌀을 이제 준비하는 게 오히려 모듬 초밥에는 굵은 쌀이 좋고, 그리고 그 쌀을 씻어서 특히 여름에는 30분, 겨울에는 1시간 정도 담가 둡니다. 계절에 따라 좀 차이는 이제 더위 차이는 있지만은 밥물과 씻기 전에 쌀 분량 뭐 비율로 맞춰서 약한 안친 다음에 밥을 하는데 쌀과 물과 1대1 비율로 그렇게 이제 밥을 비율을 맞춰서 이제 밥을 하기 전에 1대1로 비율을 이제 안친 다음에 이제 밥을 하면은 초밥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선, 모든 생선들은 밑손질 재료마다 다 다르죠. 다 밑손질을 다 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제 썰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밥은 이제 되면은 이제 초밥초에 이제 섞어서 섞어 놓으면 되겠고, 섞어서 식혀놓게 하고, 그리고 이제 50도 정도로 식히면 즉시 보온통이나 스티로폼 통에 이제 보관을 해서 많이 식었을 경우에는 살짝 데워서 이용하는 게 더 초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식은 밥으로 초밥을 질 때는 이게 좀 초밥에 좀 밀착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만 식으면 즉시 보온통이나 이제는 스티로폼 이런 통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초밥을 이제 만들어서 접시에 보기 좋게 이제 담아주고, 나름대로 락교, 초생강 등을 이제 곁들여 내면은,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초밥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깻잎이 있으면 깻잎도 활용하면 되고, 당근이 있다면 당근으로도 모양을 내서 장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이도 있다면 오이로도 장식해도 되고, 자,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도 초밥을 만들 수가 있고, 생선이 아니더라도 초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코레이션도 여러 가지 재료로 초밥에 데코를 하는데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초밥에서 주의할 점은 그 와사비를 미리 개서 발효를 시켜 놓아야 되고, 바로 개소하면은 지금 와사비의 그 맛이 매운맛만 나지. 그래서 미리 좀 개서 발효 좀 시켜 놓고, 자 발효가 되면은 그 초밥을 만들 때는 손에 밥이 묻고 생선이 신선도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찬물에다가 네모 한쪽 정도 띄워서 레몬 해서 양손에다 그 레몬물을 좀 물어서 탁탁 털어준 다음에 왼손에다가 생선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와사비 바르고 오른손으로 초밥을 쥐어서 왼손에 있는 생선에 올려서 살짝 손가락으로 눌러서 모양을 잡은 다음에 뒤집어서 다시 한번 모양을 해서 접시에 바로 담아주면은 이제 초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밥을 만들 때 손에서 많이 오랜 시간에 머물지 않도록 되도록이면은 초밥을 만들 때는 동작이 좀 빠르게, 왜냐 손에 이제 사람 체온으로 인해서 생선의 그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초밥은 손에서 빨리 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초밥이 더 신선함을 더 유지하기 때문에 맛도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초밥은 손에서 빨리 동작이 좀 빠른 편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초밥을 만드는데 초밥의 맛이라든가 그것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좀 준비가 돼 있으면은 속도는 좀 빠른 편으로 완성을 하면은 맛있는 초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 초밥까지 하겠습니다.